태조 이성계에게 정도전이 있었듯 태종 이방원에겐 하륜이 있었는데, 정도전과 비슷하면서도 많은 면에서 달랐던 하륜은 나름 재밌는 캐릭터였지만, 정도전과 다른 게 있다면 극 자체를 이끌 만한 주인공이 될 카리스마와 개성이 부족했고, 무엇보다도 현실에 있을 법한 인간적인 캐릭터였기 때문이죠. 하륜에 대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하륜은 고려 충무강 3년인 1347년 수능부사를 지낸 하윤린의 아들로 태어나 이인복, 이색 등 당대 대학자들의 문화에 들어가 두각을 나타내다가 19세의 나이에 과거에 급제하게 됩니다. 스승 이인복의 동생 이인미의 딸과 결혼하고 처속 부인 이인임이 고려의 권력자로 부상하며 그도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이인임 일파의 더러운 일에도 관여한 듯 보이는데, 1384년 무신 김덕경이 명나라와 국경 분쟁에 연루되어 압송될 위기에 처하자 명나라에 가면 도당에서 시킨 일이라 자백하겠다고 해서 재상 임견미가 고민에 빠지자 하륜이 말하길 고려 땅에 왜구가 많으니 도중에 변을 당한다 한들 이상할 리 없다며 넌지시 계책을 주고, 이에 감탄한 임견미가 무릎을 팍 치며 김덕경을 압송 중에 암살해버리죠. 이랬던 하륜은 그 뒤 성균관대사성, 밀직제약 등의 요직을 거치며 승승장구했지만 시대는 풍운의 고려 말이었으니 1388년 최영과 이성계의 정변으로 이인임은 몰락하고 이인임 일파로 몰린 하륜은 유배되었다가 운 좋게 다시 복귀하는가 했더니 최영의 요동정벌에 반대해 다시 유배를 가고, 위화도 해군 뒤 다시 스승 이색과 함께하다 여러 차례 정도전에게 공격당해 유배를 거듭하죠. 공영왕 시절엔 지방으로 돌며 중앙정계와 거리를 두고 눈치를 보다가 1392년 조선이 개국된 뒤 딱히 이렇다 할 반발 없이 대세에 순응하고 다시 중앙정계로 복귀하기 위해 자신이 습득한 음양 풍수지리 지식을 활용해 태조 이성계의 계룡산 천도를 막고 지금의 신촌인 무학일대를 추천하며 태조의 눈에 드는 듯 했지만 정도전의 겐세이로 이조차 물거품이 되죠. 정도전이 하륜을 술수나 부리는 자라 폄하해버리고 무학천도를 역사적 사례를 들며 논리적으로 반박해 무산시켜버리니 결국 무학 대신 한양천도가 이뤄집니다. 정도전에게 천도 프로젝트의 주도권을 뺏기고 술수하는 자란 모욕까지 당한 하륜은 그야말로 이를 갈았는데, 이때 친구 민재가 자신의 사위 정한군 이방원을 소개시켜줍니다. 조선개국의 공이 큰 왕자였으나 왕위 계승에서 밀려나 여전히 야심을 버리지 않은 그를 본 하륜은 이방원의 비범함을 알아보고 이방원의 직사가 되어 훗날을 기약하게 되죠. 이를 눈치챈 정도전은 하륜을 충청도 관찰사로 임명해 내쫓아버리고 요동정벌을 명분으로 왕자들의 사병지휘권을 빼앗아버리지만, 하륜은 만만치 않았으니 이방원이 송별련을 열어주자 하륜은 취한 척 술상을 뒤집고 나중에 사과한다는 핑계로 다시 이방원을 찾아가 적이 방심한 틈에 선수를 쳐 기습하라 조언하고 자신은 몰래 충청도 병력을 끌고 올라오니 1398년 무인령 쿠데타는 성공으로 끝나고 태종이 즉위한 뒤 명나라의 사신으로 가 즉위를 인정받고 고명과 인장을 받아오는 등 태종의 공신으로 맹활약하죠. 결국 태종 이방원의 공신으로 권력의 중심이 된 하륜은 태종을 도와 계속 활약을 거듭하니 의정부 개편, 호패법 시행 등 세왕조 조선의 기틀을 다지는 데 큰 역할을 하는데, 그 진두지휘 과정이 너무 거침이 없어서 정도전의 재림이라는 비아냥을 친구 민재에게 들을 정도였죠. 하륜은 그 말을 호탕하게 웃어넘겼지만 너무나 자신감이 넘쳐서 긴장이 풀린 탓인지 처신에 있어서 빈틈을 보이기 시작하는데, 태종이 민씨 형제를 제거할 때 눈치 없이 가볍게 처벌을 한 조언을 해서 태종에게 헛소리 하지마 임마 라는 식으로 꾸사리를 먹는가 하면, 인재를 추천할 때 뇌물을 받아먹고 모자란 이들을 추천해 빈축을 사는가 하면 많은 높으신 분들이 그랬듯 재테크에도 일가견이 있었는데, 신덕왕후를 미워한 태종이 정릉 주변에 터를 축소해서 주변 나무들을 베고 땅을 헐값에 팔자 사위들까지 총동원해 그 땅을 줍줍해버리고 백성들을 동원해 버려진 간척지를 개발해 자기 땅으로 삼는 등 노골적으로 재테크에 매진하니 주변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되죠. 그래도 태종은 허허거리며 적당히 넘어가줬지만 하륜은 말년에 태종의 심기를 건드리는 대형 사고를 치고 맙니다.
태종 11년인 1411년 하룬의 스승 이색의 무덤에 쓴 비문 중 이색이 고려말 권력자들에게 굴하지 않고 절개를 지켰다는 대목이 문제가 되는데, 이색이 절개를 지킨 상대는 누가 봐도 바로 태조 이성계를 지칭하는 게 분명했고, 이 구절이 하룬이 써준 글을 참고한 게 문제가 된 것이죠. 하룬은 기겁하며 변명하길 자신이 지칭한 권력자는 역신 정도전을 가리킨다 했지만, 그러나 태종은 싸늘하게 대꾸하길 태조께서 나라를 얻었으니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정도전과 동급 취급이었겠구나 하며 무시해버리니, 대신들은 태종의 의심을 파악해 하룬을 처벌하란 상소를 올리죠. 그러나 태종은 대신들 앞에선 하룬을 적극 변호하고, 하룬은 다시 상소를 올리길 정도전이 이순인과 이색의 아들 이종학을 핍박해 살해한 사실을 고하고, 이색을 핍박한 정도전을 권신이라 지칭했다 주장하니, 태종 이방원은 그런 일이 있었냐며 놀라서 재조사를 명해 관련자를 처벌하고, 과연 하룬이 말한 권력자가 정도전이었구나 하며 영의정부사 하룬을 복직시키죠. 다른 자였다면 진즉 목이 날아갔겠지만, 하룬은 태종보다 20살 위에 아버지 뻘이었고, 조정에 중량급 있는 영수가 숙청되면 파장도 큰데다가 나름대로 하룬에 대한 의리도 있었으니 그냥 천수를 누리게 놔둔 것으로 보입니다. 1416년 정계에서 은퇴해 진산봉군에 봉해진 하룬은 함길도 조선왕과의 능묘를 살피러 갔다가 객사하게 되는데, 이때 그의 나이 70세였습니다. 세종대왕이 평하길 하룬은 학문과 재주가 뛰어났지만 하도 탐욕이 심해서 크게 당할 줄 알았는데, 아버지 태종이 끝내 보호해줬다고 평하며 하룬을 그닥 좋게 보지 않았고, 크게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 사실 출세와 부귀영화를 꿈꾸는 건 대다수 인간들이 갖는 평범한 욕망이라 볼 수 있고, 같은 공신인 이숙번의 전행과 세조 시절 공신들의 쓰레기 같은 행각을 생각하면 나름 선은 지켰다 볼 수 있죠. 선을 지키며 누릴 걸 다 누려본 럭키한 삶이었으니 인생은 하룬처럼이란 말이 나오는 것이었겠죠. 난세의 풍운을 피해서 온갖 부귀영화를 누린 행운아 하룬의 일생이었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이 영상 제작의 크나큰 동기이며 원동력입니다.